1월 29일 FOMC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성명서상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도달에 진전이 있었다 라는 문구가 삭제되며 금리 인하 추세였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덜 제한적인데 미국의 경제는 강한 상황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월 31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문가 예상치 2.6%와 부합하며 파월 의장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간의 모든 데이터도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마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정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3월 1일로 연기된다는 루머가 돌았다가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루머를 일축하였습니다. 관세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국내 수출만으로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내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1.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도 걱정해야 되는 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대사가 2월 11일부터 글로벌 신평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딥시크라는 생성형 AI가 공개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엔비디아의 구형 GPU를 사용해 챗GPT 개발 비용의 20분의 1로 비슷한 성능의 생성형 AI를 중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MS와 오픈 AI에서는 그들이 자사 데이터를 대량으로 무단 획득했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기술이 발전한 것이라면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을 견제해야 하고 중국이 정말 기술적으로 카피한 부분이라면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먼저 2월 4일 발표된 1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돌아선다는 기준인 50을 넘어선 50.90으로 확인되었고요. 관세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서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MI 지수가 낮으면 침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멕시코, 캐나다, 중국만 언급했었던 관세가 더욱 많은 국가들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다음 주 중에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3월 관세 유예 소문이 멕시코, 캐나다는 2월은 유예되고 3월 부과를 시작하는 것으로 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일축을 했었는데 말이죠.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부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달러 환율도 다시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내리기 시작했던 달러 환율은 관세 소식 때문일까요? 다시 1450원대에 안착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좋지 않은 소식은 연달아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2월 7일에 발표된 1월 미국 실업률은 4.0%로 확인되며 미국의 경제가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실업률이 3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인 게 추세적인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1월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치를 하회하며 고용이 감소했다는 지표가 확인되었는데 결론은 실업은 줄었지만 고용도 많이 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월 8일 새벽에 발표된 미시간대 인플레 기대치는 지난 발표 때 3.3%에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높은 4.3%로 급등하였습니다. 이같이 급등한 데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 기대치가 4%를 넘은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권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이 예외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에는 자동차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12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문가 예상치 2.9%와는 다른 3.0%로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러한 기대가 많이 꺾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전보다 중립금리가 의미있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야기를 했었고 양적 긴축은 서둘러 종료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겠다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당분간 금리 인하 기대는 매우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2조 원 규모의 외화가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성장의 적신호가 들어오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외환 보유액은 현재 4조 110억 1천만 달러로 확인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로 유지되던 무관세 혜택도 상호관세로 타격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나 자동차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도 관세 예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용일지 실제로 위협적인 말이었을지 향후의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현재 트럼프 정부를 겨냥하듯이 무역과 이민 정책 등이 디스인플레이션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투입 비용,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는 곧 물가가 오르는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현재 정책이 금리 인하 전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며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한동안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간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웃도는 21만 9천 건으로 확인되면서 실업이 늘기는 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한 방향에는 가깝지 않은 수치였고 오히려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치라고 보였습니다. 18일 호주의 한 행사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금은 금리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연초에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1분기가 지난 시점부터 향후 몇 달간의 지표와 패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죠. 제일 불안정한 요소로 보이는 것이 관세 때문인데 왜 이토록 관세를 중요시하냐면 과거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 정부 당시 수입품의 평균 관세가 50%였는데 이때 당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킨리가 입안했던 이 법안으로 인해 당시 미국이 부유했다는 주장과 달리 5년 동안 실업률은 5%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맥킨리는 오늘날의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것과 많이 닮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장기 인플레 기대치는 3.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최고인 수치입니다. 인플레가 고착화되려는 것인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